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연말정산하는 그 2월 달까지 근무를 해야 최소 1월에 퇴사하거나 아니면 2월에 계속 근무를 유지를 하는 분들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죠. 근데 그 전에 12월 말쯤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2월 달에 연말정산 근로를 회사에서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본인이 직접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홈택스로 하지 못하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그 환급 신청을 모두 신청하셔야죠. 그럼 거기는 대기를 해야 되고 직원한테 얘기해서 해야 되겠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집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봐요. 일부러 이거 한번 찍어보려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장에 있던 거는 직장에서 해준다는 걸 안 하고 제가 5월달 5월 1일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거 보고 찬찬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위 홈택스 위 상단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오셔서 그러면 로그인하면 여기 처음에 홈택스 얘를 누르세요. 여기가 메인 화면이거든요. 메인 화면 들어오시면 이쪽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세움 신고서하고 일반 신고서가 있고 근로소득 신고서, 그 다음에 분리과세, 종교인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 세움 신고서는 이거는 기존에 내가 그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있으면 여기다 하는 건 맞는데 일단 우리는 근로소득이잖아요. 그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쪽에 근로소득 신고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쪽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팝업이 뜹니다. 근로소득자 전자신고세 공지 안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유가 없음에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확정신고 사유라고 하면 내가 수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환급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 미쳐내지 못한 경우가 바로 확정신고 사유가 되는 거죠. 다시 확정을 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연말정산을 못 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여기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신고세 공지를 받기 위한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뜨죠.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러면 이쪽에 보면 기속연도는 전년도 2021년도 하고 본인 주민번호로 인증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리고 조회하면 여기 본인 성명이 뜨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하면 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걔를 기준으로 얘를 불러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소지 본인들 거, 본인 거 여기 들어가고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 이건 본인이 입력하시는 거죠. 뭐 선택해서 그리고 전자메일 본인이 회신받을 수 있는 전자메일 넣으시고 세대주 표시하고 내국인 거주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하고 이제 개인정보하면 요거는 주소가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연말정산에 사업장이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넣은 게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도움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중근로자라고 회사가 두 군데를 근무하신 분들은 신고 안내할 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변동되면서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 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해서 연말정산하는 자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맞게 직접 수정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안내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누락분 추가 신고자 대체적으로 퇴사하신 분들은 넣기도 하지만 소득공제가 누락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급여에 변동되면 반드시 이것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제출 누락자도 대상자인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화면에서 만약에 없으면 회사에서 받아서 본인이 여기서 수기로 다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 타소득 합산해서 신고할 분은 이 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일반 신고서 메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저장 후 다음 들어가시면 돼요. 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이 뜨죠. 그러면 근무처별 소득명세라고 이쪽은 기존에 사업자가 넣어줬던 자료가 불러와져요.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온 거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 그 기본 공제 자료들은 여기 인적 공제로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 불러오면 이쪽이 여러분들이 금액이 뜨질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도움말 누르시면 팝업이 뜨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열 수 없는 게 제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도움말 눌러보세요. 여기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그 다음 화면을 넘어오면 여기가 자동 불러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인적공제는 자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것들은 자료가 안 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 도움말 눌러서 하나씩 확인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일단 얘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보험료 도움말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본인들 전액 공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행히 금액이 안 뜨네요. 요거는 여러분 그 국세청에서 마이 홈택스 들어가면 본인 거 하나하나 조회할 수 있어요. 그 금액 그대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보시면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계산기가 있죠. 여기 계산기나 계산하기 누르면 얘가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 눌러드린 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팝업이 뜨죠.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전체기니까 전체 선택하시고 만약에 내가 퇴사를 10월, 11월 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근로했던 기간 것만 적용하니까 내가 10월하고 11월을 퇴사했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죠? 그거를 적용하면 이거 적용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누르시면 되겠죠? 어쨌든 10월하고 11월은 했으니 저는 다 반영해서 적용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좀 밑으로 내릴게요. 지금 보시면 계산하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해당하는 게 있으면 눌러서 여러분 아까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2021년도 해당 달하고 조회해서 적용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얘가 불러와져요. 이렇게 쭉. 그 밖에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 얘도 계산하기 누르시고 주택마련 저축도 있으면 계산하기 누르면 다 홈택스께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액 감면이 있으면 넣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근로자가 세액 감면하는 해당하는 게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액 공제 항목이 쭉 떠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거 연금계좌 IRP나 이런 게 있으면 요거 넣으시면 되고 보장성 보험도 있으면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셔서 똑같이 전체 선택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하면 불러오면 납입금액하고 누가 얼마인지까지 조회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밑으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도 마찬가지 계산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나와요. 이 환급을 할 거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계좌 입력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신고서 제출에 대한 소득자와 기소용도, 신고 유형, 그 다음에 구분, 금액들 이게 쭉 뜨고요. 마지막에 환급계좌 번호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밑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시고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전자신고 세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다 확인이 들어간 다음에 요거를 가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접수번호 이 내용들 다 확인하고 접수증도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고 이쪽에 저는 신고돼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빨간색 버튼으로 그 지방소득세 뭐 신고하기라고 뜰 거야. 이 빨간색 버튼을. 그럼 얘를 누르면 위택수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위텍스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본인 납세자 주민번호 6자리를 입력하라니까 이걸 입력하시면 돼요. 그 확인. 저 위에는 기본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뜨거든요. 그러면 요 뜨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지방소득세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그거 아까 환급한 금액이 10%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 환급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급 계좌는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밑으로 환급 계좌, 은행하고 계좌 번호 입력하시고, 이에 동의하면 신고서 제출하면 체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접수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시면 끝납니다. 그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근로했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방소득세까지 환급 신청하시면 끝나요. 네,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를 보여드린 이유는 근로자들 중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사항은 복수소득이 있는 분, 근로소득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분, 만약에 근로소득만 복수인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근로소득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 있다. 또는 근로소득 말고 임대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복수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신고 대상자의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똑같이 아까 들어갈 때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서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보면 신고 안내용이 F나 G인 경우, 아니면 그 본인이 FG, QR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조회가 바로 뜨게 팝업이 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정기신고 작성에 화면이 뜨죠. 그러면 여기서 본인 주민번호를 조회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갑니다. 기본 정보가 그러니까 끌어와지고요. 그 다음에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대부분 금액이 적을 테니까 이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그리고 업종별 총 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이쪽에 있는 그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인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소득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신고서에 사업장 소득 명세는 다수의 건으로 본인이 각각 입력하셔도 됩니다. 일단 입력하실 때는 입력 수정을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금액이 나중에 그 산출된 세액이 나오거든요. 단순 경비율 경비하고 그다 실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얘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장 번호, 본인이 해당하는 목록이 있으면 본인의 사업자 번호 있음하고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하기, 그리고 이쪽에 입력 수정을 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 본인이 소득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수익 금액을 본인이 입력하시는 거죠. 업종 코드는 검색하시면 돼요. 아니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종 코드로 검색하시면 돼요. 어쨌든 코드 조회로 검색이 가능하다. 번호를 모른다면 사업자 등록에 만약에 그 뭐 부동산 서비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 조회에 들어가서 그 세부 명칭을 하면 얘가 업종 코드가 나와요. 걔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했던 사업자 번호에 있던 자료를 얘가 끌고 와지니까 총 수익 금액만 넣으면 필요 경비는 지가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업종별 총 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 얘가 내용이 선택한 입력에 대해서 조회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건 거의 없고요. 그 다음 입력 완료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종별 총 수익 금액에 따른 경비를 소득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업종 넣고 그러면 알아서 얘가 단순 경비를 끌어와지고 그러면 총 수익 금액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자동 산출되니까 그걸 그대로 등록하고 나서 입력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그 저장하고 나오면 다시 사업장 정보 화면 돌아와요. 그러면 사업장 소득 명세 목록에서 만약에 삭제할 게 있다. 이 사업장은 아니다면 체크하고 삭제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건 없죠. 만약에 이거에 틀렸다 그러면 체크하고 선택 사업장 삭제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입력한 게 그대로 맞다. 그러면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소득의 지급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타 소득을 얻을 때 또는 사업소득 3.3 있을 때 소득 구분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타, 연금이나 종교인 소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소득의 지급자, 교회면 교회 사업자 번호 아니면 무슨 기타면 그쪽 업종 사업자 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업자에서 등록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면 총 수익 금액, 필요 경비, 원천 징수, 소득세 내용을 본인 이제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이나 기타 소득 명세서의 내용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명세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선택 지급자 수정하거나 선택 지급자가 잘못되면 수정하고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명세하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 소득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여지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인적공제 명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그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그 작년도를 불러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불러와지지 않으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정하고 그리고 그 인적 공제 내용을 본인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이제 수정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내 부양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다. 그러면 부모님 주민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그리고 관계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비속 자녀인지 직계 존속인지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적 공제 항목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 주민번호로 들어가면 들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장애인은 본인이 자동으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내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체크하신 다음에 등록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죠? 주민번호하고 관계 입력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 인적공제 항목은 따라와져요. 따라와지는데 장애인은 따라와지지 않으니까 선택하고 등록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 명세 목록에 인적공제자를 선택할 때는 선택 내역도 똑같이 수정하고 삭제 버튼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적공제 금액이 있는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연금하고 개인연금 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으면 각각 항목의 내용을 여러분이 입력하셔야겠죠. 그리고 세액공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라고 있어요. 이제 얘를 선택하시면 연금계좌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계산기 누르면 이게 그 국세청 자료는 이게 불러와죠. 기본적으로 계산기 버튼은 국세청 자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명세를 입력하며 이제 여러분이 넣는 거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 시 계산기 버튼 누르면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금 있는 거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셔야 돼요. 기부금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부금이 넣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를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누르고 나서 입력하셔야 돼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가산세 명세서인데 이거는 해당하시면 넣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5월 종합소득세니까 만약에 내가 더 신고해서 가산세를 내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중간 예납세 있으면 이거 알아서 이제 반영해 주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에 나중에 끝나면 이에 동의하면 신고서 제출합니다. 체크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제출 화면 제출하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해야지 얘가 신고서가 제출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으로 그러면 여기 접수 결과 정상, 접수 내용 상세 확인하기 얘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인쇄하셔서 출력하시고 그리고 납부하려면 납부서 조회, 가산계좌 확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납부할 게 있으면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 대해서 여러분 신고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한다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하고서는 확인하고 닫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요게 접수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아까 제가 말했던 종합소득세하고 똑같죠? 여기서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도 환급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납부하셔야겠죠. 얘도 마찬가지 신고 이동 버튼 누르면 얘가 이거를 따라가요. 이 자료를 끌고 가요. 홈택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여기다 하셔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얘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종합소득세가 모두 신고가 접수가 제대로 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거를 처음 해봐서 여러분께 뭔가 빼고 아니면 뭔가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이 아직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노하우가 있으면 요령껏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버벅거리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하느라고 좀 바쁘긴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